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노자경영 5번째 시간으로 공수신태천지도, 즉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주만다반이란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만다반이란 것은 술은 가득 따르고 차는 반만 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가득 따른다는 것은 술은 따뜻한 것이므로 설사 좀 넘치더라도 손님에게 주인의 후한 대접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차는 반만 따른다는 것은 차는 뜨거움으로 손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손님의 손을 대일 수도 있으므로 절반만 따른다는 주인의 손님에 대한 배려의 표시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이 한 대야의 물을 흘리지 않고 옮기고자 한다면은 물을 옮기는 사람의 균형 기술을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물을 아예 넘치지 않게 적당히 담근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 경영 전략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수립한 전략은 기업 내부의 상황으로 인한 제약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술상의 조정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전술상의 조정은 반드시 전략이 선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덕경 제9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이영지 불여기이라. 여기서 지이영지란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채워간다는 것은 불여기이, 적당한 때 그침만 못하다. 즉 우리가 무엇인지 자꾸 욕심을 내어서 채우기만 한다면 오히려 덜 채우는 것만 오히려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흔히 과유 불급이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무엇은 자꾸 사람이 욕심에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이애지 불가장보라. 여기서 최이애지란 것은 예를 들어서 칼을 갈아서 그것을 날카롭게 하면은 불가장보라,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날카롭게 갈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쓰게 되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또 부러지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우리 칼끝을 날카롭게 가르면은 오히려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옥만당 낙지능수라. 온 집안에 금과 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면은 막지능수, 도저히 그것을 지킬 도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금과 보화가 가득이 있다면은, 아니 그게 소문이 나면은 누가 그것을 항상 노리겠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든지 훔쳐가든지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득 메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귀이교 자유기구라.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은 교만하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출세를 하고 또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면은 뭔가 어깨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좀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신태 천지조다. 즉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즉 하늘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수신태 천지도라는 것은, 이런 말은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내가 오래 보존하는 길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공을 이루었으면은 공을 물리는 것이 도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를 공을 세웠으면은 빨리 용퇴하라는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상 이것은 노자의 전략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면으로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하늘의 정신을 고려하라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에서도 반드시 하늘의 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고사입니다. 오나라와 올나라는 서로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로서 아주 앙숙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올나라 왕이 그 당시 구천이었는데, 구천이 볼모로 오나라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거기서 이제 포로로서 가정 고초를 겪죠.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이제 올나라의 범녀라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다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20년을 이제 갈고 닦은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죠. 즉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와신상담의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제 양생하고 교육을 해서 20년 뒤에 다시 올나라는 오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오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나라가 오나라를 합병을 했으니까 이제 올나라 왕 구천이 그동안 공이 가장 컸던 이 범녀에게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제 한 땅을 떼주면서 당신도 이제 하나의 왕으로서 내가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범녀가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볼 때 이 구천이라는 왕은 환난은 같이 해도 안락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생은 같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거움을 나눌 때는 절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말을 하죠. 공수신태 천지도, 공을 세웠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고, 자기는 그 이웃 나라인 제 나라로 훌쩍 떠나버리죠.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나라 피신해서 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갈 때에 자기 친구인 문종이라는 또 같이 그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문종 보고도 자기도 같이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종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이제 올나라에 계속 눌러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 문종은 올나라 왕 구차에게 구천에게 목숨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범죄의 그 현명함, 처신의 현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자는 칼을 너무 날카롭게 갈면은 오히려 쉽게 무뎌진다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최고 경영자가 중간 관리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것은 경계하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날카로운 검은 찌르기에는 좋지만은 베기에는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의 각 단계에서는 모두 각자가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으며, 그런 기능이 정확하면은 그 집행은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자연의 무수한 사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만이 가장 큰 포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멀어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운행하지만 하늘은 이를 모두 포용한 채로 스스로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로 비록 전략이 하늘처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 누가 그것의 작용을 부정할 것이며 또한 그 누가 하늘의 포용성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공수신태 천지도라는 이러한 글귀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누구든지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지나친 대가의 바람은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기의 명을 단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고생을 할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하게 되지만은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농공행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가 자기가 공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전부 다 뭘 합니까? 손가락질을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공을 제일 많이 생겨놓고도 결국은 결과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오래 보존하는 방법은 공을 많이 세우더라도 물러가든지 아니면 몸을 뒤로 숨어서 오히려 겸손해지는 자세가 자기가 오래오래 보존하는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